오늘은 고객 니즈를 단순히 개별 소비자의 니즈를 넘어서 집단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추상적인 개념이지만 같은 니즈를 공유하는 소비자들의 합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개별적인 소비자의 니즈만큼이나 어찌 보면 더 중요한 것이 집단의 개념으로서의 니즈를 봐야만 저희가 시장성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오늘은 어떤 집단이라는 관점을 놓고 고객들의 니즈를 조금 자세히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고객 니즈를 집단이라는 개념으로 살펴볼 수 있고 나아가서 시장이라고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이유는 사람들이, 소비자들이 굉장히 사회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집단의 개념으로서 고객 니즈를 살펴볼 때 가장 중요한 점은 사람들은 서로 배우면서 닮아간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어찌 보면 인간 자체가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당연한 것 같지만 예전부터 굉장히 그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회적인 행동, 서로 학습하고 배우는 것이 과연 학습에 의한 것일까? 아니면 인간이 본능적으로 누군가한테 뭔가를 배우고 쫓아가고 닮아가는 것이 본능의 것일까? 굉장히 오랫동안 논란이 있었는데요. 이탈리아의 파르마 대학교의 자코모 리졸라티 교수가 굉장히 의미 있는 발견을 했습니다. 바로 거울 뉴런이라고 하는 뉴런을 발견한 것이죠. 거울은 뭘까요? 상을 똑같이 비추는 것이기 때문에 이분이 거울 뉴런이라고 이름을 붙인 이유는 이 뉴런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본능적으로 누군가한테 상을 비추듯이 누군가를 닮고 따라하는 행동을 본능적으로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처음으로 과학적으로 입증해낸 케이스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인간은 본능적으로 남이 하는 행동을 보고 학습하고 따라하는 기본적인 본능적인 속성이 있다라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떤 니즈라고 하는 것도 서로 닮고 퍼져나가기도 하고요. 마치 전염병과 같이 작동을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시장도 키울 수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집단의 관점에서 고객 니즈를 살펴볼 때 저희가 한 가지 꼭 이해해야 될 이론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에버렛 로저스 교수가 만들어 놓은 확산 이론이라고 하는 개념인데요. 이론을 저희가 왜 알아야 될까요? 바로 친절하게 이분이 증명해 놓은 5개의 집단 사이에 어떤 인터랙션이랄까요? 상호작용의 개념이기 때문에 저희가 고객 니즈가 없는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어떤 단계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이론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분에 대해서 조금 소개드리자면 약간만 과장을 해서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데요. 확산과 관련해서는 거의 모든 뼈대를 만들어 놓은 이론가다라고 여러분들께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아니, 그렇게 대가고 유명한 분이면 나는 왜 이름이 낯설지? 라는 분도 계실 겁니다. 분명히 그런 의심 드실 수가 있죠. 자, 그래서 그런 의심을 조금 깨드리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들 중에 얼리 어댑터라는 단어를 아마 처음 들어본 분은 안 계실 겁니다. 공감하시죠? 아마 굉장히 어린 친구들도 익숙하게 쓰는 단어인데요. 그 개념을 처음 만든 분이 에버렛 로저스고 바로 확산 이론의 가장 큰 핵심이 바로 얼리 어댑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분에 대한 신뢰도가 확 올라갔기 때문에 이론을 이제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확산 이론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노베이터와 얼리어댑터와 대중 소비자와 레가드라고 하는데 보통 귀찮은 소비자 이렇게 의역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사이의 완력 관계인데 핵심은 이노베이터와 레가드가 아니라 얼리 어댑터와 대중 소비자 간의 어떤 상호작용이고 여기서 근본적인 확산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론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여보기 위해서 각각의 집단들의 특징과 이 집단이 갖고 있는 니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노베이터부터 살펴보자면 굉장히 적은 비중을 차지하는 소비자죠. 하지만 어찌 보면 목소리는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저희가 이분들의 목소리에 좀 현혹되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노베이터는 누굴까요? 보통 베타성에 대한 니즈가 아주 강한 소비자를 이노베이터라고 부릅니다. 즉 조금 장난스럽게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뭐 대단한 거 해주지 않더라도 새롭고 남들이 아직 못 가져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냥 한번 사주는 아주 고마운 소비자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들이 못 갖는 특별한 것에 굉장히 관심 갖는 소비자이기 때문에 초기에 저희가 어떤 새로운 신제품이나 획기적인 기술을 내놨을 때 어떤 소비자의 반응을 보인다고 했을 때 너무 좋아하시는 건 이른 게요. 언제나 이런 소비자가 2.5%는 정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분들의 얘기를 들어보자면 과거의 아이패드랄지 얼마 전에 갤럭시 폴드랄지 이런 것처럼 이분들은 주로 갓 나온 남들이 못 가진 제품에 굉장히 열광을 하고 니즈를 가지고 있죠. 하지만 이분들한테 이런 제품 왜 사셨어요? 라고 물어보면 그냥 말로 하기에는 뭐 사이즈가 어떻고 뭐가 사용성이 어떻고 얘기를 하는데요. 실제 속마음을 들어보자면
이분들이 갖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니즈는 남들이 못 갖고 있어서 내가 꺼내낼 때 쳐다봐줘서 라고는 배타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보통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거 얼리 어댑터 아닐까 싶은데요. 저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얼리 어댑터 개념이 사실은 이노베이터에 가깝다. 그리고 이분들은 배타성과 우월성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니즈를 갖고 있다라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니즈를 저희가 잘 활용하게 되면 여러 가지 것들을 굉장히 잘 해볼 수가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 중에 하나가 이런 니즈를 통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냈었는데요. 바로 에디션 1이라고 하는 새로운 접근 방법입니다. 보통 자동차의 신제품이 출시하게 되면은 많은 분들이 일반적으로 구매를 꺼려하는 경향이 꽤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초기 불량률 때문인데요. 그래도 이노베이터 분들은 사고 싶었죠. 하지만 실제 이노베이터 중에도 초기 불량률 때문에 제품을 꺼려하는 분들이 있었는데, 하지만 아직 남들이 못 갖고 있는 어떤 차량을 타고 싶은 니즈가 충돌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업계에 내놓은 개념은 바로 에디션 1인데요. 초기에 생산되는 첫 물량에 대해서는 앞으로 생산될 물량 대비해서 차별점을 주는 거죠. 그 차별점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독특한 컬러랄지 에디션 1이나 퍼스트 에디션이라는 로고 정도입니다만, 그 작은 로고랄지 작은 차이점이 이분들한테는 남들은 앞으로 절대 가질 수 없는 특별한 가치를 제공했기 때문에 이노베이터의 배타성과 우월성이라고 하는 니즈를 잘 건드려준 좋은 예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살펴봐야 될 집단이 바로 얼리 어댑터인데요. 어찌 보면 이노베이터라고 하는 집단은 확산에 있어서는 저희가 빼고 생각해야 될 집단입니다. 왜냐하면 배타성을 추구하고 워낙에 쪽수가 작은 아주 독특한 소비자인데요. 확산의 핵심은 바로 얼리 어댑터와 대중 소비자 사이의 관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가장 확산에서 중요한 키를 쥐고 있는 얼리 어댑터의 역할은 뭘까요? 배타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대중 소비자한테 뭔가 알려주고 제공해주면서 거기서 뭔가 특별한 우월감을 느끼는, 굉장히 확산함으로써 본인들의 어떤 입지랄지 이런 것들을 조금 즐기는, 그리고 반대 입장에서 대중 소비자 입장에서는 나의 어떤 롤모델이랄지 좀 어려운 말로 준거 집단이 되어주는 영향력 있는 소비자가 바로 얼리 어댑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리 어댑터들을 활용한 여러 가지 비즈니스 중에 하나가 최근에 그 MCN이라고 하는 서비스가 있죠. 어떤 걸까요? 멀티 채널 네트워크인데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뭐 셀럽이랄지 이런 분들이 바로 이 얼리 어댑터에 해당됩니다. 잘 살펴보면 셀럽이라고 하는 분들이 또 연예인은 아닌 경우도 많습니다. 일반적인 대중 소비자라고 하는 구매력이랄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비슷한 측면이 많은데, 이분들은 단지 이노베이터처럼 극단적이진 않지만 조금 색다른 정보를 남들한테 알려주고 확산시킴으로써 본인들의 어떤 중심된 위치를 확인하고 싶어하는 니즈가 있기 때문에 확산과 공유에 대한 니즈가 있는 조금 앞선 정보의 사람들을 갖고 있는,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얼리 어댑터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럼 연결해서 저희가 대중 소비자를 보려고 하는데요. 그럼 대중 소비자를 저희가 어떻게 정의하면 얼리 어댑터와의 연결성이 완결될까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어려운 말로는 컨퍼미티라고 하는 니즈인데요. 내가 선택하는 것보다 누군가한테 순응하고 따라가는 게 편한 소비자가 시장에서는 무려 68%나 있다라는 점을 여러분들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본인이 노예도 아닌데 왜 남한테 순응하는 게 좋은 걸까요? 어디에 순응하고 무엇에 순응하는지가 중요하겠죠. 주로 이분들이 순응한 게 뭐냐면 요새 뭐 인싸템이다, 유행이다라고 하는 이런 것에 순응하는 걸 좋아하죠. 나도 한번 해봐야지. 뒤처지면 안 되니까. 이런 니즈를 갖고 있는 소비자고, 또 하나는 유명 브랜드에 유명한 사람이 쓰는 것에 뭔가 이런 것들 따라서 구매하는 것이 편한 소비자가 바로 대중 소비자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얼리 어댑터와 대중 소비자의 이런 수능성과 확산력을 이해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니즈를 확산시키고 시장을 만드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데요. 미국에서 펠로톤이라고 하는 서비스가 꽤 큰 성장세에 있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굉장히 단순한 서비스입니다. 집에서 하는 홈 트레이닝이 단순히 홈 트레이닝에 머문다고 하면은 귀찮아지면서 러닝머신이 뭐 빨래 스탠드가 되는 것처럼 의미가 없어지는 건데요. 홈 트레이닝 장비와 여러 가지 온라인 클래스가 결합되어 있는 네트워크형 홈 트레이닝 장비가 바로 이 펠로톤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저게 뭐 특별하다고 인기를 끌까 싶긴 한데요. 저희가 보통 피트니스 클럽 끊어놓고 많이들 못 가시죠. 저도 그런 경우가 많은데 펠로톤의 영향력은 서로가 독려해주는 어떤 서비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에서 혼자 운동하지만 온라인 클래스가 있어서 강사의 치열업에 따라서 같이 운동도 할 수가 있고 서로 독려하면서 운동해주기 때문에 누군가 나를 운동하는 독려해주는 코치가 항상
따라다닌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수능성과 주도성이라는 성격에서 어떤 확산의 모델을 갖고 있고요. 굉장히 저희가 니즈를 옮긴다, 니즈를 확산시킨다라고 할 때 관심 있게 보기 좋은 케이스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집단이 되겠죠. 바로 레가드라고 부르는 소비자인데요. 16% 정도의 이런 소비자 꽤 많죠, 생각보다. 이렇게 정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무엇을 해줘도 결국은 우리 물건 어쨌건 안 사줄 소비자가 시장에는 16%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럼 이런 소비자를 저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이분들도 나름 니즈가 있겠죠. 이분들의 니즈는 뭐냐면 어떤 제품과 서비스 귀찮은 거 싫고 그냥 기본만 줘, 나 귀찮아 라고 하는 소비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니즈를 충족시켜주는 가치를 막 멋있게 파생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분들한테는 귀찮지 않게 도와주는 니즈가 있는 것이 니즈 충족에 있어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요. $1 쉐이브 클럽이라고 하는 서비스가 좋은 예가 될 것 같습니다. 면도기 고르는 것도 귀찮은 소비자한테 그냥 기본적인 비용만 받고 매달 어떤 면도기를 제공해 주는 것들, 이런 유형의 서비스가 여러 영역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이런 분들이 추구하는 가장 큰 성향은 나는 그냥 코모디티로 일상용품으로서만 생각하지 귀찮게 하지 마. 나 고르고 생각하는 것도 귀찮아하는 소비자도 16%는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강의를 통해서 저희는 니즈는 단순히 개별 소비자의 문제가 아니라 집단의 개념으로 살펴볼 수가 있고 이 집단 간에 서로 관계를 맺고 서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니즈 파악을 통해서 시장을 성장시키고 발전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